여러분, 우리 영어의 시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뿐만이 아니라 진행, 거기에다가 완료 개념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능동과 수동까지 한 번 더 붙여져야 완성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 완료 시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완료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현재 시제는 물론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동작은 안 됩니다. 동작은 현재 진행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복적인 것, 습관적인 것, 진리, 격언은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는 진행으로 표현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상태는 진행이 안 되는데 만약에 강조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면 나 아파 라는 표현을 그냥 나는 현재 아프다가 아니라 아파 죽겠어, 괴로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진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현재 완료 I have been sic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는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완료를 표현하는 것이지 현재 진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의 차이점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항상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 시제라는 것은 현재와는 무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발생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가 현재 완료 시제, 해봤다, 해본 적 있다, 해왔다 이 정도의 의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쓸 때랑 과거 시제를 쓸 때 문장 안에서 힌트를 찾는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교재 118페이지 구간을 형성하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간을 만들면 일단은 현재 완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구간이 있다고 무조건 현재 완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구간을 말을 할 수도 있고 미래의 구간을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할 때 기준 시점은 현재인 거잖아요. 자,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은 현재,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은 과거, 미래 완료의 기준 시점은 미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했을 때는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구간을 형성하는 표현들과 자주 사용된다. 그렇지만 구간이 있다고 무조건 현재 완료를 골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안을 표현하는 것 중요한 표현 살펴볼 텐데 우리말에서는 이 두 가지 다 동안이라고 하지만 뒤에 오는 형태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치사 for 그리고 during이 되겠고요. 전치사도 있지만 접속사 역할을 하는 since는 그 일회로인데 since는 접속사라는 거라서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일단은 for 하고 during 살펴보겠습니다. for 뒤에는 보통 막연한 기간을 표현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기간을 뒤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구간이 이만큼의 시간이야 라면 현재 완료와 사용을 하는 거고요. during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막연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휴가, 출장, 부재중 이런 식으로 명사 또는 기간의 이름을 표현할 때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or를 사용할 때랑 during을 사용할 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시험 문제에서 앞에 문장을 dur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시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during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 118페이지에서
for와 함께 쓰이는 것, 그리고 during과 함께 쓰이는 것, 예문 보겠습니다. For 5 days, for 4 years 이렇게 숫자 표현 괜찮고요. For ages, forever. 숫자는 아니지만 막연한 기간이죠. 그럴 때는 ages, 수세기가 지난 것처럼 긴 시간 또는 forever, 영원히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during 보면 during the war, during the winter, during his absence라고 해서 명사, 기간의 이름의 명사 괜찮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during the 1990s 이거 숫자인데요. 숫자는 숫자이지만 기간의 이름이죠. 90년대 동안 이렇게 숫자는 숫자지만 기간의 이름이기 때문에 during과 함께 사용합니다. 그 아래 during the vacation 이런 표현은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Q&A 보시면 during과 for가 항상 현재 완료랑 사용하는가? 항상 그렇지는 아니하다라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문을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1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for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일 때만 현재 완료.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한 동안을 말을 할 수도 있고 미래의 동안을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for가 있으니까 무조건 현재 완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문 볼게요. I haven't seen her for a long time. for 뒤에 a long time, 오랜 기간, 자, 기간의 이름이 아니죠. 막연합니다. 숫자는 아닐지언정 막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봤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못 보았어. 할 때 for를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 아래 He has been dead for 3 days. He has been dead. dead는 형용사 죽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 만들었죠. has been 이라는 거는 쓰겠습니다. has been은 뜯어보실 때 일단 단수 비동사를 뭐로 만들었다? pp라서 결국은 have pp 무엇을 have pp로 만들었다? 비동사를 have pp로 만든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he has been dead. 그 사람이 죽은 상태가 지속되어 왔어. 얼마나? For 3 days. 3일 동안 이라고 했으니까 죽은 지 3일 되었어.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for 뒤에 숫자로 표현한 거.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와 사용했다. 다른 문장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during은 기간의 이름이므로 현재까지의 의미를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거 during인데 왜 현재 완료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특정 기간을 숫자로 표현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이라면 둘 다 써도 되는 경우, 둘 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자, 거기에 지난 10년 동안 하고 지난 3개월 동안을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For the past 10 years 라고 할 때는 숫자로 표현했죠. 그래서 10년이니까 for라고 썼어. 이것도 괜찮은데 그냥 for 10 years가 아니라 fo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이렇게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사용하는 for랑 만나는 것도 괜찮고 지난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구간의 이름이 되니까 during the past 10 years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보고 이거 틀렸잖아요 라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아래도 보시면 for the last 3 months 지난 3개월 동안 3개월 for 3 months 라고만 써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라고를 전달할 수 있지만 the last, 지난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구간의 이름을 지난 3개월 for the last 3 months를 뭐로 쓸 수 있다? during을 사용해서 during the last 3 months 이것도 괜찮다인 겁니다. 이 부분을 틀리게 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은 왼쪽에 있었던 for하고 during을 쓰는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119페이지 3번에서 예문 볼게요.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 price has increased during the last 5 years. 자, 이런 문장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has increased. 여러분 have pp를 보시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도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아직 수동태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have pp 이렇게 현재 완료의 기본 모양인 have pp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pp가 있으니까 수동태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자, 수동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pp가 수동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는 have pp는 능동의 모양이고요. 수동의 have pp는 여기에 있는 비동사를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have 수동의 be가 pp가 되어서 been 그리고 의미를 뜻하는 마지막 단어가 여기 pp가 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have been pp가 될 때는 수동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양 외워주세요. have been pp 이러면 현재 완료 수동,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The price has increased 에서 뭘 판단하냐면 주어가 상승했어요 니까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능동으로 써야 되겠죠. 수동으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거 하나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 현재 완료 맞는가를 볼 때 뒤에 during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이라고 해서 그냥 for 뒤에 for 5 years를 써도 괜찮지만 for the last 5 years 해서 지난 5년이라고 구간의 이름을 붙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므로 현재 완료를 사용한 거 맞다 이렇게. 그래서 능동인가 수동인가에다가 현재 완료가 바르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We have tested the new vaccine during the past 3 weeks. 자, 여기에서는 동사 부분이 has tested. 테스트 해왔다, 검사해왔다 이 표현인데요.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능동이죠. 우리가 검사했어. 그러면 뭐를? 이라고 궁금할 겁니다. 궁금하다면 타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보이죠? New vaccine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지금 능동의 모양 바르게 쓰여 있는 거고 뒷부분에 during the past 3 weeks 지난 3주간이라고 구간을 사용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모칸 아래 since 살펴볼게요. since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since. 자, 전문 용어 쓸 겁니다. 근데 다 들어본 거예요. 접속사. 또 하나는 전치사. since란 단어가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형태를 데리고 온다라는 거고 전치사라는 거는 뒤에 뭘 데리고 온다?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자, since가 접속사, 전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부사라는 거는 명사 수식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대부분 의미는 그 이후로, 그 이래로 이 정도의 의미인데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접속사일 때는 그 이후로,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완료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해석을 했는데 때문에가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 시점을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짝을 이어줄 필요가 없어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접속 사이트에는 뭐로 쓰일 수 있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우는 그 이래로 그 후로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주어가 동사한 후로, 이때는 뭐뭐 이후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동사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 들어갈 거죠. 과거를 표현하는 거. 그래야만 그 후로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때도 과거 시제니까 여기다가 ed라고 붙여줄게요. 동사에 ed가 붙어 있으면 과거 시제니까. 자, 왜 이렇게 적어드렸냐면 사실 since라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서 미래를 막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시작 시점이 있어?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야? 이럴 때 어떤 시점을 써야 바른 건지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since 뒤에 과거의 순간 또는 과거 동사가 들어간 주어랑 동사의 짝꿍. 그럼 요거 과거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에 have, pp 사이에 또는 문장의 앞이나 뒤에 갑자기 since가 띵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후로 이렇게 부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후로, 그 이후로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since 뒤에 과거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로 뭐뭐가 뭐 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지만 영어로는 뭐가 뭐뭐 해왔다, 해보았다 이 정도의 짝이 어울립니다. 자, 이것을 문법용어로 표현한다면 since 뒤에 과거 표현이 있으면 그 문장의 뼈대가 되는 곳에서는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아시겠어요? 문장의 뼈대가 되는 동사 부분은 현재 완료를 써야 한다.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 교재 119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겠어요? 제일 아래 보면은 이제 숫자 2에서 별표 이렇게 돼 있죠? since 뒤에 과거 시점 또는 since 뒤에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해석했을 때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면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그 아래 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문장의 시점이 현재 완료, 뭐뭐 해왔다, 뭐뭐 해봤다 이렇게 짝을 맺어주셔야 됩니다. I have seen him since 1990. have seen, have pp, 보다라는 see를 현재 완료 90년대부터 계속 만나오고 있어, 계속 알아오고 있어 이렇게 의미가 되고 있으니까 see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have seen 이렇게 해야만 뒤에 있는 since하고 짝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seen him since 2 years ago. I have seen him 똑같아요. 여기는 I have seen him. 근데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뒤에 since 2 years ago 입니다. 주의하실 것. 만약에 그냥 2 years ago 라면 현재 완료 시제 사용하는 거 아니죠? since 삐리리 ago 그때 이후로 쭉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since 삐리리 ago도 현재 완료와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세 번째, I have seen him since I moved to Seoul. 자, 여기는 since 뒤에 보니까 since I moved 이주해왔대요. 옮겨왔다 라고 과거 시제 표현했죠. 그래서 이사 온 후로 해서 이사 온 거가 과거니까 그 이후로 쭉 이라는 표현이라서 I have seen him, I have seen him 이렇게 현재 완료 표현이 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I have known her since she was a child. 네 번째 같은 문장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since she was a child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라고 해서 since 뒤에 과거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알고 있는 상태죠. 상태 기억나십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인지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견해, 생각, 인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I have known her 라는 현재 완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알다, know 라는 동사를 가지고 진행까지 더해버립니다. 진행까지. 그러면 I have been knowing 이런 식으로 have been ing 막 이렇게 바꾸는데요. 알다 라는 것이 한순간 알면 그 이후로 쭉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를 떠올리시면서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한번 알았으면 쭉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I have learned a lot since I have been here. 자, 이런 문장도 정말 드물지만 나오긴 합니다. I have learned a lot. 이때는 목적어 자리에 a lot, 많은 것 이렇게 쓰였어요. 많이 배워오고 있다인데 since 뒤에 과거가 아닌 거예요.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here, 여기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여기에 있었어. 과거 시제를 쓴다면 내가 있은 이후로 이렇게 의미가 될 텐데 지금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까지 포함하는 거. 과거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있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since I have been here 라고 해서 비동사를 상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처럼 이렇게 앞에 눈 표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문장 앞에 있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이런 것을 틀리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공식화시켜서 since 있으니까 현재 완료 막 이렇게 자동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같은 문장을 분석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완성 단계예요. 문장 볼까요? The old building has since been renovated. 문장 이상해요. The old building has since been renovated. since 뒤에 목적어 없어요?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닌데요? 이거 뭐죠? 네, 바로 부사로 사용된 since입니다. 이게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러면 since 모양 이상합니다. 이상하면 이렇게 빼버리시면 돼요. 뭐니까? 부사니까. 그 이후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동사 부분은 has been renovated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has been renovated 부분을 그 밑에 상자에 뜯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선 알아보실 것. 현재 완료인데 단수. 왜 단수예요? 주어가 old building이니까 그렇죠? 3인칭 단수라는 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수동 이 순서로 결합한다. 그래서 여기는 완료 시제 have pp가 주어가 단수니까 has pp가 된 거고요. 건물 입장에서는 renovate,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완료에다가 뭐까지? 수동까지 더해져서 has been pp의 모양, 그것이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has been pp 되셨어요? 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운 것이 하나 배웠다고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거랑 합쳐져야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완진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수동이 pp다라는 거 아마 머릿속에 들어가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121쪽 미래 완료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완료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 틀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하게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미래 완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몇 가지 경우를 고득점일 때 공부하는데
우리는 아주 가끔 미래 완료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럴 때 미래 완료를 쓰는구나, 이때 주의사항은 이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21쪽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첫 번째 문장, I will have had 4 children by 2030. 2030, 2030년이 되겠죠. I will have had. will은 미래, have had에서 미래에다가 have pp를 쓴 거예요. had는 뭐가 pp가 된 겁니까? 이 have가 바로 모양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have는 현재 완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로 활용된 have인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원래 모양 have는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바로 PP 형태로 바뀐 거예요. have had 이상합니다가 아니라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하다가 완료 시제예요. 그런데 기준 시점이 뭐죠?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한순간에 그런 상태가 될 거야. 가 바로 미래 완료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의 그 순간에 이렇게 해온 상태가 될 거야. 그런 구간을 만들어 온 상태가 될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030년이 되면 내가 아이가 4명인 상태가 될 거야.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by의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by. 자, 전치사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런데 by는 종종 물어봅니다. by를 쓰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지금 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자, 지금 뭐 보시냐면 까지 이렇게 볼게요. 까지 되셨어요? 네. 근데 까지라고 하면 by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until도 있죠. 그래서 by하고 until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하고 지금은 미래 완료니까 까지 이렇게 그래서 by 체크 하나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문장 I will have read the book by the time I see you next month 에서 by the time 여기에서 by하고 by the time 두 가지를 연결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by 뒤에 바로 그냥 미래의 연도가 나왔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미래의 그런 상태니까 미래 완료 쓴 거 바르구나. 그래서 1번 문장이 절대 뭐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시험 문제에서도 1번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번과 같은 형태를 물어보는데요. 자, by가 뜻이 뭐라고요? 까지라는 뜻입니다. 까지. 그런데 by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until 이따가 나올 건데요. until은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됩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전치사가 된다는 건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만 와도 된다. 접속사가 된다는 거는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렇게 해석될 것이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by는 죄송해요.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by는 뭐다? 전치사예요. 그럼 접속사를 쓰고 싶으면 뭘 사용할까요? by the time 입니다. by the time. 그래서 자, 첫 번째 포인트. by the time 이란 뭐다? 접속사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by the time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형태가 오면 주어가 동사 할 때까지 주어가 동사 하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얘가 까지의 의미도 있지만 그 즈음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까지 또는 즈음에 그러니까 곧 언저리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까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즈음에 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까지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by는 뭐라고요? 전치사.
by the time은 뭐라고? 접속사.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어떻다? 네, 미래 시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두 번째 문장 by the time I see you next month에서 see가 현재 시제죠. 그런데 거기 보면 next month라고 미래를 표현했어요. 다음 달 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see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by the time이 뭐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니까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다음 달에 내가 너를 볼 때까지 라고 해서 이거 미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보시면 문장의 뼈대 내가 그 책을 읽은 상태가 될 거야. 읽다라는 read 동사죠. 근데 이거를 읽은 상태가 될 거야. 읽은 상태. 자, 읽고 나서 그게 쭉 지속이 되는 상태니까 have 뒤에 pp have read. 그런데 그게 언제 될 거예요? 앞으로 읽은 상태가 될 거야 니까 미래까지 더해서 will have read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I will have read the book. 이 책을 읽은 상태가 될 거야. 앞으로 그런 상태가 될 거야. 되셨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까? by the time이 접속사라서 미래 표현을 하고 싶지만 미래 시제 사용하지 않고 뭘 썼다? see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이 바르다. 그리고 다음 달에 만날 때까지 그때쯤이 되면은 또는 그때까지 내가 이 책을 읽은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 두 가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장 좀 길긴 하지만 Kim wants everything done by the time he comes back from this vacation. 이 정도의 문장 뜯어보실 수 있으면 완성 상태인데요. 자, 여기도 포인트가 하나가 아닙니다. 우선 앞에 보시면 want 보이시죠? want 몇 형식인가요, 여러분? 5형식입니다. 왜 5형식? 목적어 자리에 everything,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가 사용된 겁니다.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want, 행위 유발동사잖아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수동인 경우에 pp만 남겨놓기도 한다. everything, 모든 것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서 수동 의미의 목적격 보어 pp. want everything done. 여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by the time he comes back 에서 he 뒤에 come 해놓고 s가 붙어있죠. 무슨 시제 사용했어요? 현재 시제 썼습니다. 자, 그런데 come back from this vacation. 휴가에서 돌아오는 거는 언제 돌아와요?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미래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뭐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에 he will come back 이라고 쓰면 삥 틀렸다. 이거 정말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21쪽은 첫 번째 문장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by the time 뒤에 시제를 확인하시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by the time 뒤에 무조건 현재 시제만 쓴다 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표현하고자 할 때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는 거죠.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즈음에 해놔놓고 과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3살 될 때까지 나 엄마 젖 먹고 살았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by the time 뒤에는 현재 시제만 이라고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거에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부분인데요. 과거 완료랑 대과거랑 굳이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대과거라는 거는 옛날보다 더 옛날, 과거 완료는 어떤 과거 시점이 있을 때 그 전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의미가 구별이 되는데 이게 영어 문장에서는 뭐 더 전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 그때까지일 수도 있어서 구별하지 않고 그냥 had pp라고 부릅니다. had pp.
그래서 had pp는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 태과거일 수도 있고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저거를 언제 쓰는지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가장 기준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과거 완료라는 게 등장했을까요? 뭐보다 이전? 기준 시점보다 이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옛날 일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옛날 일이라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시간의 그래프에서 과거가 존재해야 됩니다. 요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전 한 순간이어도 괜찮고요. 구간을 이루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거의 순간을 표현을 하고 그거보다 앞선 시점을 말할 때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일을 말할 때 had pp를 쓰는 겁니다. 그냥 뭐 1000만 년 전, 1억만 년 전이니까 had pp를 써야지가 아니고 기준 시점 이전의 일을 표현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래된 일은 어떻게 표현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과거 시제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과거 시제만으로 현재와 상관없는 일, 그게 아무리 오래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준 시점 이전일 때만 had pp를 쓴다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서 실수하게 되면 이거 더 옛날 일이잖아요.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had pp는 항상 기준보다 앞선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사항. 자, 문장이 이어질 때요. 주어가 있고 동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 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접속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절들이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죠? 항상 뭐가 뭐 했다, 뭐가 뭐 했다 끝나지 않고 이제 길이가 길어질 테니까요. 그럴 때에 앞에 있는 동사, 뒤에 있는 동사 이렇게 순서가 이게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썼어. 이렇게 과거 시제에 동사 뒤에 일이를 붙여서 이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냥 얘도 그냥 과거 시제 이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오케이예요. 다시 한번 앞에 나온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겼어. 그러면 과거 시제 해도 상관없어요. 되셨죠? 그런데 자 치우게 자 그런데 앞에 나온 동사가 먼저가 아니라 뒤에 나온 동사가 더 먼저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나 아침에 일어났어. 그런데 엄마가 이미 나가셨네.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보다 뒤에 있는 동사가 더 옛날 일일 때 뭘 사용한다? had pp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앞에 거가 더 옛날이야. 그럼 과거. 그 다음 또 과거.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온 동사가 더 옛날이라면 had pp.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 암기 구문을 제외하고 암기 구문을 제외하고 여기에 접속사가 시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전에, 후에, 나중에, 동안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면 그냥 이게 더 옛날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냥 과거 시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before, after 이렇게 사용되었을 때예요. 근데 before는 암기 구문에도 등장하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접속사 중에서 이게 먼저라는 건지 나중이라는 건지 동안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when이에요. when은 그냥 뭐뭐 할 때잖아요. 그때의 개념은 똑같은 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언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거 when을 사용해서 시간을 표현한다 라면 어떤 게 먼저인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가 있다? 접속사가 앞섰어 또는 나중 일이야를 t를 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when처럼 뭐가
앞섰다는 건지 알 수 없으면 had pp를 가지고 앞섰다 또는 낮은 일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암기 구문이 더해질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22쪽. 자, 네모칸 1번.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앞선 거가 대과거. 됐고요. 그 1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작은 따옴표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대과거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과거의 한 순간이 기준 시점이다. 거기에 주목하시고. 세 번째. 앞절이 먼저,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에서 이게 앞에 더 먼저 일어난 경우는 그냥 과거 써도 된다. 네 번째, 접속사로 인해서 뭐 after 이런 거 선후 관계가 분명할 때도 과거 시제를 쓰는 거 괜찮은데 혼동될 때, 암기 구문일 때, 그리고 when이 사용되어 있을 때는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된다. 그 아래 체크해서 문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Jenna made a mistake and she admitted it. made a mistake, 과거 시제죠? make a mistake, 실수하다. and, 그리고예요. and는 시간 순서를 표현할 수 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나서 she admitted it, 인정했다니까 실수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인정했어 라고 and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또는 그래서 라고 시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Jenna admitted that she had made a mistake. 여기 별표하시고요. 이런 문장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she admitted. 그녀가 인정했어요. that 이하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녀가 인정했어 했을 때 인정한 거 언제 인정했어요? 과거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수는 언제 했습니까? 인정한 것보다 더 전에 실수했다라는 것을 과거에 인정한 거죠. 다시 한번. 인정한 것 자체는 과거예요. 근데 뭘 인정했어요? 과거보다 더 앞서서 더 먼저 시점에 실수했다는 것을 과거 시점에 인정했다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 밑줄 그어드린 동사 부분 잘 보세요. 인정한 것은 과거 시제. 그거보다 앞선 시점에서 실수를 한 거니까 had pp. 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 두 번째 문장도 중요했는데요.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The thief had run away before the police arrived. 자, before 동그라미 써보실까요? before 동그라미. 자, before는 하기까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전에, 뭐 앞서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냥 편안하게 before 앞에다가 선을 그어주세요. before 앞에다가 선을 긋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접속사부터 뒤에까지. 그래서 before the police arrived를 한 덩어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라고 했어요. 그 전에 도둑이 뭐 했습니까? had run away. had run away. 도망간 것이 더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경찰이 이 도둑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죠. 이런 문장들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한 번에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before 같은 경우. 그럼 그려보시면 돼요. Before the police arrived. 경찰이 도착한 거, 과거. before니까 이거보다 앞서서겠네요. 도착하기 전에 도망갔다. had pp. had pp.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거죠. 가버린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The thief ran away before the police arrived. 여기도 보시면 before the police arrived. 도착하기 전에 the thief ran away. 도망갔어요. 인데 무슨 시제로 표현했어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자,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도망간 게 먼저죠. 앞선 게, 즉 앞에 있는 것이 더 먼저 있었다? 그러면 그냥 과거 시제. before 뒤에도 뭐 썼다요? 과거 시제. 이렇게 해도 괜찮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말과 비교해서 영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두 번째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게 이제 시험 문제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았다. I found the thing which I lost 에서 which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이 정확합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관계대명사 가서 배울 거니까. 자, 지금은요 뭘 보시냐면 found에 밑줄 그어보세요. found, 발견했다, 찾았다, 과거 시제예요. 내가 찾았어. 뭘 찾았어요? 분실한 거, 잃어버린 걸 찾았어. 우리말은 그냥 잃어버린 거 찾았어 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찾은 거가 있어요? 그보다 더 전에 분실했어야죠. 그러니까 발견하다, 찾다 보다 분실하다, 잃어버리다가 더 옛날 일, had pp를 써야만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which I lost가 아니라 which I had lost. had pp를 사용해서 had lost 의 형태가 되어야만 바른 문장이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판단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 found 하고 lost 의 시점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먼저다? 어떤 게 더 앞선 일이다? 잃어버린 게 더 앞서죠. 즉 뒤에 나온 동사가 더 앞의 일이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had pp를 쓴 거예요. 내용상 보고 썼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앞에 있는 동사보다 뒤에 있는 동사, 즉 find라는 동사, 그죠? 그거보다 분실한 게 더 앞서서 있었으니까 거기를 had pp, had lost 라고 써야만 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Yesterday, he lost the bag that I bought him last year. 어제 걔가 그 가방 잃어버렸어. 여기 이 that도 뭐 관계대명사인데 걔 넘어가시고 어느 가방이냐면 내가 작년에 사준 가방을 걔가 잃어버렸어예요. 자, 여기에서는 작년에 라는 표현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잃어버린 거, lost 밑줄 그어보세요. lost, 잃어버린 거, 무슨 시점? 과거 시점. 분실한 거 과거 시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사주었대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먼저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bought를 그냥 bought 과거 시제 쓰면 안 되고, 자, 분실하다 lost 라는 동사보다 더 뒤에 있는데 더 앞선 일이니까 had pp 써야 되겠죠? had b-o-u-g-h-t had bought 이렇게 바꾸어야만 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앞선 동사보다 뒤에 있는 동사가 더 옛날 일일 때 꼭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상황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과거 완료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124쪽 과거를 쓸 때랑 과거 완료를 쓸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